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어준이 지각하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보고 계신 총수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총수가 아닙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어떤 표정이 들어있는지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공백을 그냥 공백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모시고 있는데 이철이 두문 정치 전략연구소장 맞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 자리를 노리고 출연했던 송채경화 기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둥이 김보엽 기자는 제주도에 며칠부터 갔죠? 화요일부터 갔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벌써 사흘째. 그 지지난주에 그 협찬 도서로 소개해드렸던 제주도와 맛집 책을 들고 맛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뭐 기사를 썼나요? 네, 내일자로 나갑니다. 르포 기사. 금요일치 기사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테고 분위기가 어떻다던가요, 제주도가? 제가 읽어봤더니요. 겉모습은 되게 차분한데 어쨌든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꿈틀거리는 건 아니고. 좀 썩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주도가 선거인단이 예상외로 많이 모였다,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8%가 선거인단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제 마구잡이로 10명을 물어봤더니 한 명도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제주도 김보엽 인구의 김보엽 8%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뭐 혹시 선거인단 등록하셨어요? 물어봤는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8%라니까 믿어야죠. 8%란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 예상보다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흥행이 될 만한 청신호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우리 흔히 이제 정치 이벤트는 두 가지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 맛. 무슨 맛? 하나는 재미이고요. 하나는 의미라고 그러는데, 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엎치락뒤치락 해야 재미가 있어져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제주도부터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밌게 하는 거는 흥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흥이 나야 또 이 의미를 더해지는 것도 신이 나서 막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기든 제주도에서 뭔가 좀 꿀렁꿀렁해서 야 민주당이 뭐 큰일 낼라나 보다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거는 꼭 민주당이 뭐 이번 대선에 뭐 반드시 후보를 내서 뭐 바깥에 누구랑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대선이 어떻게 좀 정권 교체로 가려면 어쨌든 좀 민주당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런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8% 하면은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 게 서울 시민을 1000만이라고 대략 잡았을 때 선거인단으로 80만 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한명숙 총리가 대표가 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 때 선거인단 모인 규모가 80만이 안 됐었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모인 선거인단이 그 정도 규모라니까 이게 애초에 이 10,000에서 15,000 정도 당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어떻게 됐는지는 당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는데 깜짝 놀라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 끝난 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지금 총 제가 아까 전에 한 5시에 봤을 때 78만 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등록하셨어요? 네, 저 아까 하고 왔어요. 권리당 빼고 아니 전체 다 합해서. 네, 전체 다 합해서. 한 20만을 78명 인데. 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78만 명이요? 78만 선거인단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9월 4일까지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져서 민주당에서는 100만 넘기고 200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에 뭐 5,000명 가까이 8,000명도 들어오고 막 하루에. 이게 근데 지금 8월 25일 제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어디죠?
울산, 뭐 강원, 충북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일 가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모바일 투표 그리고 현장 투표를 갖다가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면서 가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게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흥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선거인단을 지금 오픈을 해놓고 이 선거 일정에 맞춰서 이 마감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될 텐데, 반면에 이제 지금 또 반대쪽이 후보가 정해졌다는 거,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다는 것도 오늘 다뤄야 될 테고, 김어준 총수는 오늘 뭐 본인 사정으로 저희한테 1시간 늦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없이 할 수 있는, 김혜연만이 할 수 있는, 또는 김혜연만 있어도 할 수 있는 협찬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청 사연도 소개할 수 있다. 네, 방청 사연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청 사연 1번은 송채경화 기자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아무개님입니다.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란 영화가 있습니다. 1920년대의 파리를 동경하던 어떤 남자가 우연히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피카소, 해밍웨이 등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19세기를 좋은 시절이라며 동경하고 있었고 19세기의 고갱은 르네상스 시대를 황금 시대라 일컫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그래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나의 골든에이지는 2012년 바로 지금이라고 치자 마음먹었건만 독도, 사대강, 인천공항 등의 소식을 접할 때면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무기력감과 답답한 짜증이 밀려오네요. 김유타 방청을 통해 이런 마음을 위로받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연입니다. 박아무개님 어디 계시죠? 미인이십니다. 아니 이 지금 말씀하신 미드나잇 인 블루 파리.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제가 지금 적으신, 저는 안 봤거든요. 적으신 주제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앞선 시대를 동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노무현 시대를 동경하고 사시면 되지, 굳이 끝까지 가보세요. 가보면은 또 그때 가보면 박정희 시대를 동경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가? 박정희 시대를 가보면은 또 뭐 언제를 동경할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이 영화 낫다.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지금 MB차에 그런 얘기인가요? 힘들다는 거죠? 네. 알겠고요. 이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뭐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두 번째 사연은 이철희 소장님께서 읽어주시죠. 사연 주신 분의 이름이 제인이 엄마예요. 문재인 어머님이신가요? 퍼뜩 그 생각이 드네? 그래서 얘기 드린 건데. 하여간 제인이 엄마님께서 올리신 사연인데요. 짐승 같은 외모에 뿜어나오는 글빨과 말빨에 감명받아 어준형을 많이 좋아합니다. 괄호 열고 가끔 우길 때 빼고 괄호 닫고 총수에 열광하며 2009년 한겨레 신문 새 희망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조선일보 인수 시도라고 올린 적도 있었죠. 총수는 저도 안 먹겠지만요. 저희 가족은 해외 생활을 하다가 올해 귀국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삑삑 하는 소리의 숨겨진 욕은 그거군요, 이게. 저와 제 집사람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줬고 시즌 1때 또 답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즌 1때 가면을 쓰고 나와야만 했던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첫 아이를 낳고서 뉴욕타임스를 여기 오타 났어요.
거의 저만 봤습니다. 집사람은 육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약속했었죠. 한국 가면 꼭 한 번 보내준다고. 이 약속 못 지키다가 이제야 신청해요. 외국에 얼마나 사셨나요? 제인이 엄마 어디 계신가요? 저 집은 누구 찍을지 딱 정해져 있네. 아, 제인이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뭐 요즘 자주 보는 그 제인보다 더 잘생겼네. 제인이 아빠는 성이 어떻게 되세요? 이씨요. 제가 거짓말로라도 문이라고 해주지. 그럼 좀 뭐하죠? 제가 좀 갈등했었어요. 낳고 나서 안철수가 요즘 또 뜨길래 아, 철수로 지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정말. 지금 몇 개월인 거죠, 그러면? 9월에 낳으셨어요. 지금 11개월이야. 저희 방청객 사상 최연소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 태교를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욕 듣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고 고스톱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고스톱으로도 태교했거든요. 근데 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태어나서 뉴욕타임즈 아빠가 들으면 좀 김어준 총수의 웃음소리에 좀 자지러지게 울기는 했지만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시끄럽게 들리죠. 네.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욕은 직접 와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뭐라고 도대체 하는지 진짜 모두가 궁금했거든요. 예상할 수 있는 대사입니다, 그건. 한번 해봐. 삐하게. 그랬어. 제가 뉴욕타임, 이거 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뭐 제인이 아버님 별로 즐거워 보이지가 않으세요, 근데. 떨어져 앉아 계시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뉴욕타임스를 시청해 주셔서. 김어준 총수 아직 안 왔는데 뭐라고 한 말씀 전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을 때 한마디 해주는 게 참 좋은데. 좀 일찍 다녔으면 감사합니다. 기다리지 않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기의 명작을 한 권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 5명, 정치부 기자 5명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장과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수다를 떤 안철수를 읽는다는 책이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이제 한 2주쯤 됐는데 지금 절찬리의 시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둥이 기자, 그리고 김혜연, 송채경화, 그리고 성한용 선임 기자, 편집국장까지 하셨던, 잘 아시죠? 성한용 기자 혹시 아세요? 가끔 저희 신문에, 머리카락이 없으시죠? 저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 칼럼도 쓰시는데, 어제였나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국회에 있는 각 정치부 기자들이 있는 공간에 왔어요. 기자실에 와서 인사를 다니는데 저희 부스에도 왔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부스에 먼저 갔다가 이제 뭐 구조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돌다가 저희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선임 기자가 저희는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편집국장을 하신 성한용 선임 기자, 그리고 정치부장을 지내신 이 김종철 선임 기자 계신데, 선임 기자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박근혜 후보가 외국 언론에도 보면은 백발이 성성한 기자들이 점점점 했어요. 그때 성한용 기자가 저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썰렁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그 덕분에 이제 빵 터졌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황했나 봐요. 아니,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웃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머리가 없으신 성한용 선임 기자와 현재 정치부장인 임석규 정치부장, 이렇게 5명이 하루 날을 정해서 하루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하루 날을 정해서 그때까지 우리 뭐뭐뭐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오자. 왜냐하면 우리 5명이 다 입장이 다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계급장을 떼자. 계급장을 떼고 붙어보자. 그래서 현장 기자들이 데스크한테 그때 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내가 보는 현장에서 보는 안철수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왜 뭐 그런 얘기도 선배만 하셨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또 정말 어떻게 참 5명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몇 차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책이 나왔는데 안철수 원장 쪽을 비롯해서 안철수 연구소 안랩에서도 이 책을 입수해서 이건 거짓말이 사면 되지 뭘 입수라고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입수를 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안철수 있고. 원장님은 아직 안 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유민영 대변인이 저자 5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주면 직접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해줘서 그런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서 갖고 오면 사인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홍보도 하지만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협찬도서기 때문에 홍보도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는 도구로서 쓰기도 괜찮은 책이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사실 제가 좀 홍보를 해야 돼. 저는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요. 이게 길지 않아서 술술 읽히는 편이에요. 책 재밌어요. 우선 재밌고요. 기자들이 이제 자신이 보는 관점을 아주 진솔하게 그것도 상당한 내공을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도 이제 요즘 정치평론가라 그래서 밥비를 먹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양반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정리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책 낸 거는 앞으로 제가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미천이 드러나서 안 될 것 같고요. 안철수에 대한 다양한 시각, 또 안철수가 보여준 거에 대한 해석, 다양한 해석,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갈래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사인해 드릴게요. 책을 샀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의 한계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보는 안철수에 대한 얘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니들이 아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는 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낯뜨거워서 올해는 못하겠고. 여기 이거 이제 다 해놓고. 야, 선수야. 그리고 또 제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이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70-80%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워터락이고요. 사용 방법은 잘 아시지만 건드리면 물이 나옵니다. 그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세를 절약하시고요.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방청 신청은 지금 자막이 나가죠?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철희 소장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민주당 얘기를 총수랑 같이 하면 되니까 박근혜 얘기를 우리끼리 소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번 주에 박근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게. 대선 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저 투표율 41%. 하지만 지지율은 이게 최고였나요? 84%. 놀랐지. 애도 몰라네, 애도. 네, 84%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이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를 12월 19일 대선까지 치르게 됐는데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이제 이 박근혜 후보가 어떤 걸 했느냐 때문에 이제 참 얘기가 많았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현충원에 갔습니다. 오전 8시였나요? 8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날 이제 그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방명록 쓰고 그 현충 문 아래서 이렇게 조금 잠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묘역으로 갈 거다. 대통령묘역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순으로 대충 길을 보면 그런 식의 구조거든요. 와버렸어.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뭘. 아니 뉴욕이 다 어디 갔어? 사진이. 죄송합니다. 네. 됐다. 그래도 오긴 왔잖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그래도 공중파에서도 살짝 미안한 표정을 취해주고 그래야지. 싫어요. 왜? 한참 기다렸구나. 오늘 공중파에 출연도 하시고 그죠? 네. 보진 못했는데 그랬다고. 아기 소리가. 네? 이름은 제인이라고. 아 이름 제인. 그걸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아기 이름까지 알고. 역대 최연소 시청자 아니죠 방청객 11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9개월. 진행하고 있었어요? 김보엽 기자도 없어가지고 X나 했겠네? 나름대로 참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하셨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김현 패션에 대해서 누가 언급했나요? 안 했어요. 그거 그 시간 때문에 나오는 건데 넥타이도 새로 했네? 넥타이 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패션에 대해서 누가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섭섭했어! 자, 김현 패션 요즘 신경 많이 씁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좀 이렇게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했고 그래서 복장이 지금 위아래가 양복이 안 맞아요 지금. 다급하게. 네, 급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그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접 아니어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에. 뭐 그 그러고 나서 트라우마가- 뭐 바로 술 먹으러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서. 네, 또 우리 한겨레 최고의 미녀 기자 송채경 기자. 한겨레에 이런 외모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대단히 예외적인. 그래서 한겨레에서 지금 내버리는 거거든요. 한겨레가 다이렉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보엽 기자가 표준입니다. 김보엽 기자 왜 안 왔어요? 제주도에 아, 저 경선 취하러? 네. 이따 전화 연결 전화 연결을 해달래요? 하재예요. 싫고요. 자, 그리고 최근 가장 저희 게스트 중에 큰 임팩트를 남기신 이철희 소장님. 뭘 또 박수 치고. 저 여기에 나오면요. 여기서 뭔가 임팩트를 남기면 공중파로 진출합니다. 진짜로. 그런 전례들 몇 번 있어요. 요즘 공중파에서 연락 오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제인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그래서 이번 주에 MBC 100분 토론에 보면 이 야당 쪽 입장을 대변해서 나온 패널 두 사람이 다 뉴욕타임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황상민 교수님. 아, 그래요? 여기 왔었어요? 그분도 여기서 임팩트를 남기시고. 첫 게스트. 네, 임팩트를 잠시 남기시고,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한 3회 정도 하시고. 네, 임팩트 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강한 분. 네. 그분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던져버리기 때문에 거기가 공중파인지 뭐 상관없이 그래서 히트를 칠 때도 크게 치고 망할 때도 크게 망합니다. 김연아 선수 거는 크게 망했다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신을 고소였나요? 고소였죠, 참. 고소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나쁜 데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고소를 바보같이, 이 바보같이는 제가 붙이는 원행입니다. 매니지먼트인지 뭔지 그쪽에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데 고소를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 황상민 교수님은 속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제. 제인아 여기 놔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근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확정. 아, 봉화마을. 봉화마을 포함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화마을? 알았어, 너 의견은. 별거 아니라는데. 저는 하여간 그 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좀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뭐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도 뭐 방송에서 너무 지켜 세우길래 뭐 그걸 거역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일종의 이제 가해자 진영이잖아요. 그 MB가 사실은 뭐 정치적 타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쪽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가해자 진영의 사람을 그렇게 푸근하게 맞아준 저는 권 여사가 더 대단한 것 같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앵커가 별로 왜 쓸데없는 얘기하지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권 여사나 문재인 후보의 반응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에 거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요법이 뭐예요? 민주당하고 저는 후보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다고 봐요. 후보들은 조금 지켜 세워주고 민주당은 악역을 해서 막 비판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받을 때는 좋은 행위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자꾸 이렇게 분실하려고 한다. 속 잡아 보이는 걸로 비춰져서 저는 좀 그게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저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물론 박근혜 후보는 득이 많았죠. 그걸로 언론도 도배도 하고 득이 많았는데 저는 그 박근혜 후보 진영이 참 무례하고 야비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마을 갈 거였다면 원래 거기도 의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미리 충분히 고지해서 조율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일날 가기 직전에 만약에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면 사진은 필요한데 봉화에 가서 참배하는 사진은 필요한데 오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가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가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도 근데 미리 간다고 했다가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사실은 그것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당일날 했다고 생각하면 미리 전화 왜 못해? 전날 해도 되는데 그럼 당일날 오전에 11시인가 12시인가 전화해서 2시인가 갔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말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야비한 제가 본 이벤트 중에 가장 야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작 갔는데 거기서 그럼 쫓아내겠느냐? 못한다. 이런 계산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직전에 갑자기 통보하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계산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사진 찍었고, 그리고 갔죠. 그건 맞는 말씀. 네. 그건 맞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비하게 진행을 해서 갔는데 그거를 야비하다고 지적하면 찌질해진다 이거지. 그 야비한 거는 알면서도 넘어가자 이거지. 아니, 그리고 저는 그거는 네. 저희 같은 사람이나 당사자들 말고 우리 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야비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좀 통 크게 만든 게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대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권 여사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불만은 언론에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야비한 것이 사실 야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죽인 사람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정치적으로 써먹을 때 그럴 때조차 최소한 예의도 안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주당 논평 나는 염치가 없어서 못 이용해 먹겠어. 그게 보수랑 진보에 다른 거죠. 제가 민주당 제인이 어디 갔어? 제인이 나가버렸는데? 뭐야? 저 같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민주당 대변인에서 논평을 이렇게 냈을 거예요. 이제야 지난 시대의 잘못을 사죄하러 오는구나. 흔쾌히 받겠다. 이렇게 저는 논평을 해서 그게 사죄의 모양새가 됐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광폭 횡포잖아요. 광폭이란 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김정일 동지의 정치를 광폭 정치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정복주의자의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 광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양반 언론에서 쓰는 게
사실은 이렇게 필요한, 멋있어 보이니까 막 갖다 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그 용어를 썼다 그랬으면 아마 그것도 종북의 징후라고 막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엉터리를 막 갖다 붙여서 그게 사실 뭐 이렇게 광폭입니까, 그죠? 후보 되면 당연히 가서 예의를 차리는 건데 그걸 너무 저는 과대포장해서 선전하길래 잘한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유불급이거든요. 이렇게 과하면 사실 역효과가 납니다. 그게 진짜 야비한 것이 손님을 내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며 이용하는. 그래도 환대한 건 잘하셨어요. 아니, 그 지점은 잘하셨는데, 뭐 어떻게 내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외에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옵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걸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충분한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필 때 후딱딱 했다는 거.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동시에, 야비한 만큼 참 영리하기도 하고, 거절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에 상대방을 몰아넣고 자기는 실컷 이용하는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나쁘다는 걸 새삼스럽게 한 건 아니죠? 원래 알았죠? 원래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용해 먹진 않았거든요. 뭐 저희 쪽에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기사에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 노무현 재단 쪽은 상당히 당혹했고, 당연히 상당히 당혹했고. 이 여당 대선 후보라, 그러니까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여당 대선 후보니까 정중하게 맡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 아쉬움과 유감이 있다. 묘역을 참배하면 우리도 내부 준비가 필요한데 사전에 통보가 없어서 당혹스러웠다. 뭐 이 부분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된 다음 날의 행보였기 때문에 이미 준비됐던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그 이전 대통령들 제가 듣기로는 그 전날 밤 늦게 결정이 됐대요. 네, 정말로. 잘한 것도 없어. 정말 출입 기자잖아. 밤 늦게 결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들한테 먼저 알려줬어요. 재단에 알리기보다 먼저 기자들한테 먼저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 건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우리 권 여사가 맞이하는 그 품이라 그럴까요? 그 자세와 YS 할아버지가 맞이한 그 표정을 대비해서 보면 얼마나 누가 진짜 진정성 있게 맞이했는지 보이잖아요. 권양숙 씨에 맞는 사진은 없죠. 이호여 뭐 씨가 어쨌든 맞는 근데 사진이 있고. 정말 YS 할아버지는 참 그 심정이 참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편협함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잘하셔. 그러니까. 이분이 쓰일 때가 있구나. 많은 산을 넘어야 될 텐데. 후보 당선되고 이틀 된 사람한테 많은 산을 넘어야 될 텐데. 지금 조사하면 YS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 장면도 굉장히 참 함축적인 게 이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70년대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던 그때 역사로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김대중 도서관 가서 이호 여사랑 만났을 때 그 표정하고 대비되면서 DJ와 맞섰던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내일 그런 기사를 하나 맡았는데 참 깝깝하네요 지금.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트집 잡자는 건 아닌데 저는 이호 여사께서 참 단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덕담을 했냐면 여성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이 어려운 삶을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여성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생물학적인 여성이지. 여성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하고 뭐 품고 포용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호 여사가 왜 여성이라는 단어를 딱 그렇게 의문스럽게 딱 거론을 했을까라는 얘기는 기왕 여성 대통령이 되려면 제대로 된 여성 대통령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아프게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 역시 내공이고 단수다 이런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일까라는 질문을 저는 이호 여사가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좀 생각하지는 않는데. 생각 좀 하세요. 여하튼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니 딱히 반대하진 않겠고요. 네. 그래서 그 박근혜 후보의 행보 전화 연결을 왜 해? 김보엽 기자?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 개 나오는데. 네,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제주도 네.
결과는 안 나오죠. 결과는 토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경선이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경선은 시작이 됐죠. 거기 후보들이 가 있지 않잖아요. 아, 모바일 오늘부터 모바일 그 모바일 투표가 시작을 해서 내일 밤 10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 투표는 훨씬 더 수가 적은데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그러면 경선이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전화 연결을 했어요? 제가 취재가 다 끝났거든요. 취재가 벌써 다 끝났어요? 경선 네. 시작도 안 했는데? 현장? 누가 1등 할지도 이미 다 알아요, 저는. 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결과가 나온 다음이에요. 아닙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네. 내일 나가니까. 내일이잖아요. 내일 나가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B 처리할 테니까 누굽니까? 예상 1위 후보는.